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국뽕 채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썸네일 같은 것도 하나도 다져지지 않은 글씨만 덜렁 써놓고 세계가 한국을 보고 놀란 이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정말 해외에 공신력 하나 없는 듣보잡 잡지 같은 거에 있는 한 줄의 글자를 1000마디 말로 늘여서 사람들에게 국뽕을 먹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 우리나라는 역시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건데 저는 국뽕이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많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 평등하지 않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환경, 가지고 있는 재능까지 모두가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학창시절에 춤을 정말로 좋아했지만 재능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원에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재능이 넘치는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연습량을 채우기 위해 학교를 점심만 먹고 바로 나와서 연습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30분에 막차가 올 때까지 정말 연습만 했죠. 그런데 설렁설렁하는 재능 있는 친구들보다 못했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본인이 재능 있고 잘하는 줄 알고 있었고 맨날 학원 수업이 시작을 하기 전까지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면서 놀더라고요. 오죽하면은 학원의 선생님들이 지웅아 넌 머리가 좋으니까 예체능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 그래서 거기 가서도 예체능이 하고 싶으면 편입을 하는 게 네가 훨씬 예체능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일 거야. 라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력 안 하고 재능 있던 친구들, 학창시절에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 지금 저만큼 예체능 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인맥 좀 연결시켜 달라고. 처음엔 저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좋아하는데 재능이 없나? 신은 왜 나한테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고 재능을 안 주셨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징징거리고만 있으면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징징거릴 시간에 연습을 한 번 더 하자 하면서 미친 듯이 굴렀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불공평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건데 재능이 타고난 사람하고 안 타고난 사람하고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텐데 노력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랑 평등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뽕이라는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자기 인생에 만족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면 내 국가가 세계적인 국가에 살던 아마존 수풀에 있는 부족민이던 무슨 상관일까요? 이런 훌륭한 나라에 살고 있어. 우리는 세계의 중심인 국가에 살고 있어.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야.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놀라잖아.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닌가요? 네, 맞아요. 바로 중화 사상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치사량의 국뽕을 먹여서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 중국의 방식이죠. 저는 국뽕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걱정이 됩니다. 어떤 삶을 도대체 살았기에 본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같은 국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에게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나. 두유노 김치, 두유노 싸이, 박지성, 김연아, 요즘은 두유노 기생충, 패러사이트 이러고 있죠. 같은 나라에서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나온다는 건 기분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두유노 하는 나라도 중국 빼곤 잘 없기도 해요. 저는 국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인정을 받고 살고 있지 않으니 인정받는 나라에라도 살아야겠다라는 느낌이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절대로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발전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남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무슨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랑 친한데, 내 친구가 누구누군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죠.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못난 놈이라는 거, 내가 재능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달관한 스님들이 쓰신 책들 중에 나를 다스리려면 3인칭으로 나를 바라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은 사실 내 입장에서 1인칭으로 바라보면 다 이유가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세상이 날 몰라줘.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3인칭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게 한심한 상황인지 잘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국뽕은 뽕일 뿐입니다. 뽕은 마약이죠. 당장에 행복하지만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중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국민들은 이 국뽕이라는 거에 아편전쟁 시즌에 청나라 사람들 마냥 아주 절여져 있습니다. 국가가 그걸 유도합니다. 세뇌교육까지 합니다. 왜냐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중국 인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 달에 70만원, 80만원씩 받으면서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물가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서 여자친구랑 데이트 한번 하려면은 10만원은 그냥 깨져요. 월급이 80만원인데 말이죠. 시진핑 핑이를 보면서 мя우 이라고 한 번만 하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 말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90%나 되는 서민층들은 아직도 국뽕에 절여져 있죠. 중국에서는 문화 사업을 할 때도 어디 다른 나라 시스템을 그대로 뺏겨 와놓고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있다. 해외 시장을 이용하지 말고 이젠 중국 거를 이용하자. 이럽니다. 질이 확연하게 떨어지는데도 시장성에 맡기지 않고 중국 인민들, 국뽕에 절여진 인민들 감성을 건드려서 마케팅을 하죠. 결과는 초반엔 늘 잘 나가는데 마지막엔 패망입니다. 늘 처참하죠. 중국에도 이제 스타벅스를 넘을 수 있는 커피 시장이 생겼다라는 국뽕 홍보로 키운 루이싱이라는 회사는 덩치만 키운 매출 조작이 걸려서 이번에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인민들은 루이싱을 지키자. 루이싱이 없으면 스타벅스를 견제할 회사가 중국에는 더 이상 없다. 미제 타도 이러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의 세계화라는 국뽕에 빠져서 매출의 50%나 되는 매출을 조작했다 걸렸는데도 봐주자고 하면서 더 많이 사먹자고 운동을 하고 있죠. 국뽕에 빠지면 거짓말에 둔해집니다. 다 발전하자고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매해집니다. 이런 사태는 급격하게 발전하는 나라에서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내 생활은 전혀 발전하질 않으니 강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위안으로 삼고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려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상위권 국가에 진입했고 경제력, 군사력 등등 어디 가서 이젠 꿀릴 게 없는 나라가 됐죠.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는 국뽕식 마케팅, 국뽕식 교육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목표로 하고 늘 깨어있고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느려진 발전이 이제는 멈춰지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구멍이 난 곳은 없을까?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반성해 나가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3인칭으로 바라보고 틀린 건 틀렸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아 이런 부족한 게 있구나 하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개발이 끝난 상위권 국가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국뽕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국뽕 채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조회수가 나와서일 겁니다. 시장성이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이 벌리니까 이런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거예요. 결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뽕을 많이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국만큼 인구도 없고 중국처럼 내수시장이 잘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세계화를 바라봐야 되는 나라고 중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식 마케팅을 고수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발전할까요? 저는 중국에 다녀오고 나서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중 가장 큰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제일 살 수 없는 게 문화와 마인드입니다. 중국은 어떤 문화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마인드를 깔고 갑니다. 중국에서 했으니까 중국인들이 이용해 줄 거야. 인구가 14억인데 국뽕에 절여져 있는 중국 인민들만 사용해도 성공한 마케팅이지.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고 진부해도 돈이 벌립니다. 다른 나라 거를 짭으로 만든 뒤에 중국어만 붙이고 회사를 만들어도 좋다고 빨아줍니다. 다른 나라 기술을 훔치고 저작권을 위반해서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낸 뒤에 우리 중국도 이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차이나라는 단어만 붙이면 14억이 좋다고 빨아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따지려고 들면 중국 공산당은 무지개 실드를 쳐줍니다. 그러면 중국 인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우리나라가 역시 이렇게 힘이 세서
영향력이 있어서 세계의 중심인 중국이 무슨 깡패 짓을 해도 주변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이런 중국식 마케팅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잘 먹히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뽕은 뽕입니다. 뽕에 절여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이런 뽕들을 찾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걱정이 되네요.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못한 거를 인정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매한 사람이 되는 걸 선택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